한신대학의 강수건입니다. 지금 저는 사는 곳도 경기도고 학교도 경기도이기 때문에 아마 개인적으로 경기도 교육에 대해서는 좀 각별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경기도 교육이 우리나라 전체 이런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나름대로 가장 앞서가는 이런 교육 지자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늘 눈여겨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오늘 실은 제가 이게 받을 주제가 시대정신과 교육의 미래라고 해서 되게 무겁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 그 교육이 어떤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있어야 되고, 그럼 그 시대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는 거냐, 변하지 않느냐, 뭐 이런 논쟁을 해야 되겠지만 상당히 이건 좀 긴 거고, 그냥 제가 여기서 쓰는 대부분의 그림들은 구글에서 따온 겁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따와서 제가 재구성한 거니까 뭐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다시 한번 다 구글 들어가서 그림을 찾아보면 전부 다 찾을 수 있는 건데, 그냥 저는 우리의 시대정신이라고 하는 거, 옛날부터 지금까지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 옛날에는 우리끼리 좀 사람들을 배제하면서 왔는데 앞으로는 포용적인 사회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익스클루전에서 이제 인클루전으로 가져왔다. 그리고 교육은 무엇보다도 소수의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교육이다라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정신이기 때문에 이런 모두를 위한 교육은 안 되는데 기본적으로 배제를 누구도 우리끼리만 한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단계적으로 올라가서 전체를 다 포용하는 이런 형태의 단계를 갈 때 어떤 방식으로 갈 것인가를 논의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같이 나눠보고 싶은 얘기는 정말 우리에게 다 같이 공감할 만한 시대정신이 교육에 있어서의 시대정신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 그러면 지금 역시 이제 우리가 한편으로는 교육 다양성을 얘기를 하면서 그 교육 다양성을 신장한다라고 하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교육 격차를 계속해서 늘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서 이 두 마리의 토끼를 다 같이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고, 그다음에 우리 교사들이 노동자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교사들이 하는 노동의 질은 분명히 일반 급여 노동자들하고 다르다. 근데 그때 이제 이것을 아일랜드의 캐러린 린치 교수 같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 일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어린이집 교사에서부터 학교 교사들까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에 있지만 같이 교사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학생을 대할 때 늘상 고민하는 문제가 여러분들도 같이 하는 고민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사람 노동자인 교사와 학부모가 왜 이렇게 서로 갈등하는가,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냐, 왜 이런 갑을이라고 하는 용어를 이런 학교 현장에서까지도 사용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 그다음에 이제 지금 오늘날 우리 교육감님도 그렇고 지금 이제 대통령도 그렇고 굉장히 이제 관심, 우리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인 어떤 핵심 화두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지금 모든 각국이 전부 다 우리 한국을 쳐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은 한 바짝 갈 때마다 이런 세계와 공존하는 이런 자세를 가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결국 이제까지 우리가 분단 시대를 살아왔다면 앞으로 평화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시민교육을 해야 되는가, 이것이 저는 통일교육의 핵심적인 주제여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저는 경기도가 풀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한국 같은 경우에는 대개 우리나라 교육을 얘기할 때 많이 비판하는 것이 획일적인 교육, 그 다음에 이제 국가 이데올로기화된 교육, 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이제 이런 우리 시대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분권화된 교육 이제 정치가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분권화된 교육 정치로 이제 분명히 지형이 바뀐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정부 같은 경우도 교육부를 없애자. 그래서 무슨 국가교육위원회 하면서 교육부를 없애고 모든 교육에 대한 책임은 지자체로 넘기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이제 지역이 이제 중앙을 바꿔낸다. 이제 국가의 어떤 기본적인 정책을 지역이 바꾼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냥 구호로서만이 아니라 지역이 분명히 차이가 나는 어떤 형태의 교육을 바꿔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한 4가지 정도를 선생님들하고 한번 나눠봤으면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오늘 주제가 이거 혁명적 전환 시대인지도 몰랐거든요. 근데 실은
경기도가 혁신교육을 한다면 혁신교육을 혁신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형태의 혁신교육이 혁명적인 방식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누가 눈 바짝 뜨고 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도 아마 같이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시대정신을 얘기할 때 지금 시대정신이라는 용어 자체가 원래 이제 독일에서 독일 헤겔이 얘기한 부분인데 우리는 이제 독일하면 크게 이제 오늘날 독일은 굉장히 잘 살고 그다음에 포용에 뭐 가장 제일 나가는 나라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은 우리는 독일하면 잊을 수 없는 인물이 있죠, 그죠? 히틀러라고 하는데 히틀러 때의 시대정신은 바로 뭐냐면 기본적으로 강력한 독일, 그 다음에 이게 강력한 민족 이런 개념으로서의 상당히 시대정신이었다. 이것을 바꿔라 라고 하는 것이 2차 세계대전의 독일 패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945년에 이 사람들의 시대정신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새로운 독일이다. 히틀러의 독일과 새로운 독일은 분명히 다를 거기 때문에 이때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고민을 했듯이 저희들 같은 경우도 한국도 분명히 2017년 이전과 이후는 상당히 다른 어떤 형태로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런 경우에 이제 되게 2017년에 많은 경우에 교육도 바꾸자, 정치도 바꾸자, 뭐 모든 걸 이제 바꾸자라고 얘기를 했고 대통령께서도 나라를 나라답게 좀 하자. 이게 나라냐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 앞으로 변화된 나라라고 하는 것은 포용국가다.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지금 1년 채 넘었는데,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은 게, 이제 이게 정책이 너무 오락가락 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하는 얘기하고, 특히 이제 교육 부분 같은 경우에서는 너무나 이제 심각했었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 같은 경우에 교육 공론화 하는 과정에서 아무거나 공론화해서는 안 되는 거였지만 그러나 이제 너무 이제 갈등이 심하니까 공론화의 주제로 이것을 했는데 결국 공론화에서 결정한 내용이 없는 거죠. 유예하는 것밖에 없는 이런 형태가 되고 결국 그 과정에서 이번에 이제 이건 뭐 큰 사건은 아니지만 어쨌든 나 입시 안 하고 새로운 형태를 하겠다라고 한 친구들이 이제 이런 식의 대학 입시를 거부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교육에 있어서의 시대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한마디로 이제 얘기를 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이쪽으로 가서 하겠습니다. 저쪽이 잘 안 보여가지고. 실제적인 교육에서의 이제까지 어떤 큰 형태를 보면 우리가 뭐냐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뭐 큰 다른 나라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도 내가 원하는 형태, 나한테 맞는 옷을 입듯이 나한테 맞는 교육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국가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교육을 누구에게나 제공해 주는 것. 이것이 이제 교육에서 누구에게나 다 원하는 어떤 그런 방식일 거다라고 하는 그런 거죠. 근데 이런 형태의 교육이, 학교 교육이 옛날부터 있었냐? 그건 아니거든요. 실은 이러한 형태의 국가가 주관하는 학교 교육의 역사는 별로 길지 않다. 실제 한 200년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 다른 이제 굉장히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도. 이것이 바로 뭐냐? 우리는 이게 근대적 교육제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근대적 교육제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실은 뭐냐면 근대 산업혁명과 혁명 이후에 이런 형태의 학교 교육을 통해가지고 요구하는 이런 사회적 인력들을 제대로 양성하자라고 하는 것이었고 이런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100년이 채 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1차, 2차, 3차, 4차까지 지금 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1차 시대 때에 오늘날과 같은 학교 교육의 어떤 기본적인 틀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2차, 3차 때 이제 엄청나게 이제 확대가 되어 온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대체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교육은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산하는 것이 교육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그 당시에 근대적 정신에 익숙한 근대적 인간을 양성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는 것이 너무 지나치게 획일적이다. 그 다음에 산업사회에서 맞는 이런 산업형 인력만 양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일 큰 문제는 이제 오늘날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시기에
지금 현재에 갖고 있는 학교 교육의 틀이 잘 맞지 않는다는 얘기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 틀에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하면 이 틀을 맞출 것인가?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다 굶어 죽어야 되는가? 이게 직장도 이제 4차 산업 때는 그러면 인공지능을 가진 이 사람들이 다 알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도 못하냐?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그 고민하면서 이런 형태의 교육이 아니라 조금 더 자유로운 형태의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책도 나와요. 혹시 이 책 보셨어요? 이게 4차 산업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결국은 앞으로의 문제는 이 교육 개혁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렇게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사회 환경을 보면 한국을 둘러싸고 있는 4차 산업을 주도할 것 같은데 자체도 거기에 고용 환경이나 이런 것을 보면 여전히 3차, 2차 산업적인 풍토다라고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실제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된 양준호 씨 같은 경우 하고 있는 것이 이게 뭐 웹하드라든가 이게 실 3차와 4차를 이게 넘나드는 이런 곳이긴 하지만 여기에 고용 환경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그리고 여기가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고용 관행이 살아 숨쉬기는 이런 회사라고 생각하세요? 별로 아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통 우리가 이제 1차, 2차 교육근대하고 똑같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창의적인 인력을 학교에서 양산을 했는데 이런 데 가서 일을 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숨 막혀서 금방 죽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형태에서는 이건 뭐예요? 학교만 갖고서는 이 문제가 도저히 해결되는 이런 형태가 아닐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유네스코 같은 경우도 일찌감치 이런 문제를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유네스코가 1997년에 이런 얘기해서 학습이 바뀌어야 된다. 학습이 예전에는 어떻게 하면서요? 알고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면 든 사람과 된 사람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learning to know하고 learning to be에 초점을 맞추는 이런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해왔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라 알고 사람만 되면 뭐하냐, 기본적으로 문제를 행동할 수 있게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던 이런 부분을 했다가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더 큰 문제가 바로 뭐냐, 다 소자화 현상이라 집집마다 애들이 하나 둘밖에 안 나요. 옛날에는 우리가 가정에서 웬만한 사회화는 다 했었는데 지금은 전혀 할 수가 없다. 결국 그런 과정에서 제일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뭐냐, 학교 교육이 됐든 일반 평생 학습이 됐든 전부 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역량을 교육을 통해서 학습하는 걸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래 learning to know, learning to be, learning to do, learning to live together 라고 하는 이런 개념은 실은 교육에서 통합될 수 있는 하나의 핵심적인 주제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특히 이제 경제